저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 체험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듣는 것 갖고는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될 수 없거든요. 네. 제가 이게 지금 얼굴 화끈해져가지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자전거는 인도에서 절대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어떡해. 사람인데. 얼마나 못 되겠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이거 보면서 이거 어른들도 좀 먼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린이뿐만 아니라 진짜. 교통안전교육이 체험 위주로 돼야 된다는 게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한 3년 전에 근무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인데 체험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벨트를 체험할 때 실제 시속 10km를 달리고 안전벨트를 안 매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얼굴이 앞에 있는 운전대 아니고 그 좌석을 우글이 부딪힐 정도로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면 정말 위험하다는 그 어린애들이 한번 경험하면 그게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대중교통 타실 때 안전벨트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KTX 안에서도 안전벨트를 찾아요. 사실 KTX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 차면 좀 허전할 정도로 맞아, 그 정도로 몸에 배워야지만이 그 교통안전이 중요하다 보고요. 제가 또 그 교통안전공단에 하나 더 시도를 한 게 뭐냐면 좀 요즘 그 VR이라고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지금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어린애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 좀 게임하듯이 체험을 해가지고 사고담 당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을 더 대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운전자들 위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고 나는 걸 그렇죠.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 VR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가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교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진선님, 저 네. 안전교육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 행동 이렇게 많이 변하나요? 네. 실제로 네. 전 체험 없이 그냥 교육을 진행하면 잔소리로 애들이 생각을 잔소리. 하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체험을 통해서 하니까 일단 아이들이 교육 후에 훨씬 더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쌓여서 이 학습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사고를 예방할 때도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안전교육의 효과 분석을 해보면요. 예. 말로만 하는 교육은 10%의 효과가 있고, 요거는 뭐 한 3, 4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질문 답변. 뭔가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은 20에서 30%.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습 체험 교육은 40에서 50% 효과가 있습니다. 60에서 70%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교육받은 내용을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파급성을 띈 교육. 가령 차가 왼쪽에 서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데 엄마 아빠가 몰라가지고 이런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꼭 지켜야 될 내용을 알려주도록 유도하다 보면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고 이런 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런 실습 체험 교육에 이런 파급성 뛴 교육까지 합한다면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겁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학부모 입장에서 예. 이걸 보니까 정말 통째로 떼다가 저희 학교에 싶어요. 안 돼요. 안 되나요? 아니, 그 일부만이라도 반절만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안전교육, 그 교통교육 나왔을 때는 그 부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부러웠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차에 타보는 느낌, 안전벨트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심지어는 자연재해 뭐 그렇죠. 이런 대비 그런 시설까지 다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고 이게 정말 반절만 떼어주시죠. 안 됩니다. 경기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부 요청하세요. 교육부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안전체육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2019년도 통계에 의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는 5개가 있어요. 5개? 아니 예. 그 넓은 경기도에 5개 네. 밖에 없나요? 예, 그리고 이동형 차차라고 있고요. 버스. 그리고 이제 그거 몇대 종합형 있어요? 이동형 한 대 있어요. 네, 한 대 있고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교육청에 몇 개 없는 그런 교실형 체험학습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교실형 체험관을 지금 건립하고 예산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예.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자수방학교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뭐 장학사님 계셔갖고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뭐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저는 이 교육은 안전교육의 목적은 사고 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것만이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좀 아주 미흡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은 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체험 교육 교구가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그만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드려야 되고 시간 확보해야 되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다른 모든 수업들 다 하면서 이런 걸 하신다는 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저 3월 말에 그 행안부에서 안전체험관 전국적으로 조사해가지고서 몇 개나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네, 그게 전국적으로 네. 473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또 주변에 어린이 교통공원,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교실형 체험관이 있고 또 소방서에 보면은 안전체험 교실이 다 웬만한 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데 가셔가지고 그런 체험 교육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2021년부터는 생활 밀착형 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지역에 아주 접근성이 높고 이동성이 좋은 생활 밀착형 체험관을 지금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결국은 이런 체험 교육이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현재 저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계신 방향은 아주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생님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학교에서요? 근데 이런 그 교통안전 교육의 어떤 하여튼 과정 속에서 또 한계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진행해야 되는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교육이 교통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담임 교사가 혼자서 아이들 인솔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을 외부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는 누구든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교통편이 지원이 안 되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못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교수님 이런 교통안전 교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교통안전 교육이 우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저는 편입이 돼야 된다. 이 교육과정이 이게 교육과정에 들어가야지. 중요한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 교통안전 교사를 또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담임선생님이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이게 전문화될 수가 없거든요. 또 힘들고 그래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허욱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체험위주의 체험장들이 교통안전 체험장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VR, AR 이런 것도 해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보고 흥미 느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교육과도 커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부 투자가 100억이 200억이 아니라 어린애들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명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이렇게 신발 주머니 잡고 장난을 치다가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에는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한 아이는 그걸 끈으로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차가 뒤로 급후진해가지고 어떡해. 1학년 아이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아이고. 만약에 이런 위험한 환경이 선진국이라면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선진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교통안전 가족 회의까지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는 바로 안 꺼내고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습니다. 꺼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위험을 다 찾아내가지고서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해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학교와 가정과 연계돼가지고 특히 저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손을 잡고 건너가다가 아니야 잠깐 기다려 초록불 아니야 초록불이 나온 상태에서도 3초만 기다리자 하고 세워놨다가 가는 게 정말 효과가 큰 건 사실이에요. 손도 잡으면 안 됩니다. 손목 잡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 구로구 오늘부터 온동 손목으로. 쪽에서요. 네. 엄마가 1학년 남자아들 데리고 횡단보도 왼쪽에 있었어요.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가 엄마 손 뿌리치고 뛰어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쪽에서 손목을- 시내버스가 우리나라 운전자들 정말 천천히 오다가도 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나타나면은 보다 속력을 내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저 신호에 안 걸려야 맞아요. 되거든요. 신호 안 걸려고. 그래갖고 엄마가 손도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버스에 부닥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손목을 붙잡고 다니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또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 차가 멈췄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이런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교육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규범상 네. 이 안전교육이 정말 철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 학교 안전교육이 다른 나라 비교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어떤지 좀 그 부분 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선진국 교통안전교육이 교육 과정에 의무화돼 있고, 의무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일 사례를 이런 사례를 본 적이 교통안전교육이 아마 우리 저 정자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차량을 한 대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둘러서게 해요. 그러면 번호를 각자 하나씩 가지고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을 운전대에 앉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 학생 보고 어느 번호가 보이냐. 자기 앞에 있는 번호 보이고 옆에 보이고 뒤에는 안 보이죠. 그런 거 하면 운전자가 앉은 모든 번호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사각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사각지역에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를 체험을 통해서 한 학생끼리 다 해주는 게 그게 독일식 교육입니다. 그 체험인데 그것도 정작 초등학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또? 프랑스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네, 프랑스가 생애 주기별로 교통안전교육을 잘 시키고 있어요. 생애 주기별로. 예, 그래서 미취학 아동 시절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교에 입학하면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충분하게 교통안전교육을 다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은 인증서를 줘서 초등학교 갈 때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은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교육을 합니다. 우리 흔히 축구 영웅 지단, 예, 지단이 보행자 면허증의 대부라고 불리는데 이 보행자 면허증. 실제 이 위험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행동하는지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거죠. 물론 뭐 면허증 없다고 해서 보행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위험한 보행 환경이 많거든요. 또 5학년 되면은 교통안전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다 타고 싶어하는 모페드라는 원등경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 자신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생애 주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한번 경기도 교육청에서 좀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교육청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육청이 또 해야 될 일 중에 네. 하나가 이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네, 맞습니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정책적인 지원으로 봐서는 첫째는 지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학교가 그 안전 교육, 그러니까 특히 교통안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정책적으로 어쩌면은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사고가 날 때 보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전의 사고와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의 사고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진입로에 보면은 등하교나 할 때 차가 다닙니다. 그렇죠. 업무용 차량이나 선생님들 차량이나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 어떤 보차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밖의 어떤 환경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죠 방지터, 그 다음에 또 뭐 CCTV, 뭐 속도 감지하는 CCTV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안전을 위한
범사회적인 어떤 협의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정말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 그다음에 지자체 또한 그것을 함께 협의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서 제도적인 면,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책이 좀 의미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데는 아까 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등하교 시간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프레시합니다. 깜빡하면 운전자한테 경고를 주는 거죠. 그 시간에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하고 철저하게 하게끔 애들이 많을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초등학 위치도 상당히 이면도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데도 그 도로 기능 자체가 보조 간선도로적으로 움직이면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려니까 안 주는 거예요. 실제 그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를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길을 똑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행도를 만들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속도를 못 내게끔 하는 그런 도로가 돼야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시설조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운전자들에게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유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그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속도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요. 이 스쿨존에 있는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면도로라면은 한 7, 8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를 양방통행을 시켜놓으면 인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게 강화시켰는데요.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차의 동선과 어린이의 동선을 분리시켜주는 게 당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당장 할 수 있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 세 가지 습관을 길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중교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그 세 가지 습관을 길러줘요. 첫째가 스탑.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항상 차도로 나갈 때, 도로를 건널 때는 우선 멈춰라. 두 번째는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이죠. 운전자에게 손들어서 그 차 멈추는 거 확인해라. 세 번째는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운전자가 우리 아이를 발견하고서 브레이크를 밟을다 엑셀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학교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교육도 좀 받으시고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우리 경기도형 안전교육 모델을 하나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네.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 사고 사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실제 학교에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 교육 프로그램 만드시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선생님이 또 부모님 가정통신문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떤 그런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 이게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과연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 이 예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는 좀 그런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에 타협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교수님이나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아이들이 계속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했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이 계속 자기가 분석을 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가면서 여기서 서 있어 3초 후에 건너자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방향성도 제시를 하면서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저학년에서 멈추지 마시고 제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뭐 10년이면 10년 교육을 잡으셔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학년에 맞춰서 왜냐하면 학년에 따라서 아이들이 필요한 교통교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에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아이들이 수업 받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누구한테나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한 생활이 아예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전 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불편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이 당연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자라면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그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또 스쿨존에서는 어떤 어린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보건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건교육은 실천성이 강한 그 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평생 건강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